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사시간에는 이번에 당대표 선출을 통하여 한 차례 대대적인 변혁과 혁신을 꿈꾸고 있는 국민의힘 당에 대하여 주요하게는 이 당의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당 바깥이 아니고 당내 안에 아주 깊숙하게 웅크리고 앉아 군림하고 있는 유승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유승민이 가장 대권으로 가는 길에서 넘어야 할 제일 큰 삼봉우리 또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당 바깥의 윤석열에 대한 이 유승민 계파에, 그런데 여기 이 계파 속에는 이번에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도 당연하게 함께 포함합니다. 아무리 당대표가 되어서 자기는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을 수가 있나요? 안으로도 바깥으로도 굽지 않는다면 그럼 그건 그냥 죽은 나무 막대기나 다를 바가 없죠. 다만 명목장단, 중고로 이제 민무장단 이렇게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어느 한쪽을 편들거나 해코지하지는 못하겠지만 얼마든지 많은 수작과 술수를 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도 말고 그렇게 먼 시간 이전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작년 이때쯤 바른미래당에서 이들 유승민 계파가 바로 이준석과 하태경이 돌격대장이 되어 매일같이 하루도 멀다하게 당시에 그 바른미래당 대표였던 손학규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벌였던 그 행태들을 한 번쯤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승민을 중심으로 이준석, 하태경, 지상욱, 오신환, 정병국 이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모의를 하고 파쟁을 일삼으면서 벌여왔던 그 작태들이 지금까지 하루라도 멈췄던 적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그 4.7 총선 때는 물론이거니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그리고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도 이들은 항상 이 계파 무리를 중심으로 모여 앉아 모의를 하고 계획을 꾸며가면서 그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하나둘씩 실천해 나갑니다. 이 실천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이분들은 이미 두 개의 성공 비결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하나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아무리 지지율이 꼴찌였더라도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을 장악하고 이 당의 간판을 달고 경선하면 최소한, 그러니까 미우나 고나 우리 당의 간판을 단 후보인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당의 후보를 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슬픈 마음들을 속속들이 꿰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누구라도 먼저 이 당을 장악하는 자가 절반은 이미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와 똑같이 여전히 당심에서는 이기고 1등했던 나경원이 그 정체성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여론몰이에 의해 서울시장도 빼앗기고 이번엔 또 당대표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당은 이미 유승민 계파의 손아귀에 떨어지고 말았으며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본인들이 뭐라고 부인하고 변명한들 그 정체성이야말로 바뀌지가 않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유승민의 꼬봉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보수 야권이 대선 후보 경쟁에서 유승민은 이미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절반의 승리를 쟁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승민 계파가 터득한 또 하나의 필승 카드, 즉 이기는 비결은, 그러니까 첫 번째 비결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지지율이 꼴찌였던 오세훈이 당이 후보로 결정되는 순간, 그리고 그 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당심을 다 배제해버린 불공정의 룰에 의해 나경원을 제치고 당의 후보로 결정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당 바깥의 안철수를 상대로, 그런데 이건 오세훈 대 안철수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수십만 명의 당원을 가진 국민의힘 당대 안철수 개인의 경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얻어냈던 비결이 유승민 계파에게 있어서는 장차 대권까지도 이뤄낼 수 있는데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면, 두 번째 비결은 이번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김웅과 이준석을 동시에 출마시켜 이들 두 사람을 각자 서로의 페이스메이커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페이스메이커란 보통 체육 경기에서 많이 사용되잖아요. 특히 마라톤에서 이 페이스메이커의 작용은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1등은 하나뿐이지만 이 1등을 쟁취하기 위하여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한 편이 같이 뛰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내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주력 선수, 말하자면 1등을 목표로 정해져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곁에서 함께 뛰는 선수들은 그냥 그 주력 선수와 일정 구간을 함께 뛰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라톤 경기에서 보면 주력 선수를 돕기 위하여 페이스메이커로 참가했던 선수가 거꾸로 힘이 남아돌아 오히려 주력 선수를 제치고 그 자신이 1등 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도 어쨌든 승자는 자기 편이 하는 것이니까 그 팀 또는 그 계파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승리를 쟁취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국민의당 대표 경선에서 가장 먼저 출마했던 김웅이 온갖 여론의 비난을 사받아가면서
홍준표와 일대 전쟁을 벌였던 것을 기억하죠. 이 김웅 또한 누가 뭐라고 해도 유승민이 직접 발굴하여 전개로 입문시킨, 말하자면 오늘날 유승민 계파의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돌격대원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좀 웃기는 것이 이분들의 전투력은 보통 그 진보 좌파를 향하지 않고 거꾸로 오로지 자기 편을 향할 때만이 가장 눈부시게 빛나거든요. 더도 말고 한 번쯤 이 김웅이 홍준표를 공격할 때 보여줬던 그 태도와 그리고 대정부 실문 때 추미 앞에서 꼼짝도 못하던 그 모습을 한 번쯤 되돌아보십시오. 어디 김웅뿐입니까? 이준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하태경도 말입니다. 이 유승민 계파의 돌격대원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싸워야 할 상대 그 여당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한데 반해서 오로지 자기 편인 홍준표나 안철수를 공격하고 험담할 때는 얼마나 뛰어난지 혀가 다 내둘러질 지경이 아니고 뭡니까? 그 김웅이 앞에서 홍준표를 공격할 때 곁에서 또 지원 사격을 나섰던 하태경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들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이준석과 함께 뛰었던 것이 아니고 뭡니까? 정말 이들의 그 협동작전, 자아희생하는 그런 정신들은 감탄하지 않으려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태경을 보십시오. 그 경선 과정에서 계파 논쟁이 이준석이 발목을 잡기를 조심을 보이자 하태경은 나는 이제부터 이준석기를 할 것이라는 이처럼 언어를 도단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금붕어들이 놀고 있는 호수물에 뛰어든 미꾸라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무꼬챙이라고 호수물 바닥을 마구 휘석거려 놓는, 그렇게 흙탕을 끼얹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흐려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순진하고도 바보 같은 대한민국의 2030 젊은이들, 그리고 보수파의 국민들, 당원들이 모두 이 자들의 이 더러운 술책에 속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승민 계파는 오로지 유승민을 대권주자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서 당권을 먼저 장악하여 대권 경쟁 구도에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 이러하여 벌써 이미 절반의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김웅과 이준석을 동시에 출마시키고 하태경이 곁에서 함께 지원 사격하는 방법으로 당권을 쟁취해낸, 말하자면 이들만의 페이스메이커 전략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태경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 사격을 했는지는 이미 여러분들도 모두 잘 보셨잖아요. 그가 홍준표를 헐뜯던 그 공격 수위는 오히려 김웅의 뺨도 치고 갈 수준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여러분, 대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 바깥에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거기다 한두 번 더 보태면 최재형, 김동연,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비하면 유승민이나 원희룡이나 김태호 같은 사람들은 지지율이 겨우 1, 2%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또 하태경이 출마한다고 하지만 하태경의 경우에는 근본 지지율이 잡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비유하자면 덩치가 굉장하게 큰 윤석열에게 비하면 이들은 아주 덩치가 작은, 그렇지만 영악하고 산악기를 잃을 데가 없는 하이에나나 아니면 리카온, 투피스 같은 아프리카의 들깨맛잡이죠. 이들에 반해 당 바깥의 윤석열이나 최재형은 덩치가 큰 무소, 즉 코끼리나 아니면 버팔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유승민 계파가 내세운 새 당대표 이준석은 마냥 한다는 소리가 당 밖의 대권 주자를 가리켜 무슨 한우니 수입선이 속값이니 이따위 소리뿐이잖아요. 지금 이미 자기들이 장악해버린 이 국민의힘당은 하나의 큰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장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지만 여러분, 이 목장에서 지금 윤석열이나 최재형 또는 안철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준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계파 보스인 유승민이 아마 가장 정통적인 한우일 거예요. 이 유승민을 필두로 함께 한우로 위장하고 있는 그 원희룡이나 그리고 오세훈이나,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들은 결코 정통 한우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배신을 거듭하고 반복하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는 또 누구보다도 가장 이 국민의힘당에 대하여 온갖 저주와 망령을 다 퍼붓고 했던, 말하자면 한마디로 노새나 또는 버새 같은 그런 종래 잡종 내지 종간 잡종들이에요. 한마디로 잡종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잡종소들이 그동안 쭉 보여준 행실들을 보면 그 행실들을 어느 하나라도 그처럼 순수하고도 우직하며 충성하는 한우와 닮은 데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들을 이미 한두 차례 방송을 통하여 이들 유승민 계파는 전문 버팔로나 코끼리의 거시기만을 물어뜯는 아프리카의 하이에나나 아니면 리카온 같은 그런 들개에 비하였겠습니까? 이 계파무리가 자기들이 모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등이 비수를 박아 감옥에 쳐놓은 것도 모자라 이번 당대표 경선 때도 보셨죠. 계속 자기들의 그 배신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 당을 가져다 바친 보수파 국민들, 그리고 이 국민의당 당원들, 진짜로 제정신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과 그리고 이번 당대표 경선까지 경고하면서 이들 유승민 계파무리는 첫째는 당권을 장악하고
둘째는 페이스메이커 전략으로 한 무리가 함께 출격하면서 어떤 자는 앞에서 또 어떤 자는 양쪽 곁에서 그리고 또 어떤 자는 바로 뒤에서 이를테면 윤석열 같은 큰 버팔로나 코끼리 한 마리 정도를 쓰러뜨리는데 거의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동물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더도 말고 하이에나 3마리면 바로 코끼리 한 마리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놈은 앞에서 마주 대치하고 다른 한 놈은 곁에서 지원 사격하는 방법으로 코끼리 주의력을 교란한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배후에서 한 놈이 후닥닥 달려들어 그 코끼리의 거시기를 물어뜯는데 일단 물렸다 하면 바로 뿌리채 뽑혀 나옵니다. 제가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에서 하이에나 떼들이 버팔로나 코끼리와 싸우는 그런 동영상을 한 번쯤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을 보든 10번을 보든 어찌 그리도 그 하이에나 떼들은 유승민 기파 무리를 닮았고 그 하이에나 떼들한테 둘러싸여 멱줄을 물리고 거시기를 뜯기고 하는 물소나 코끼리가 그리도 윤석열을 떠올리게 하는지 몸서리가 다 오싹 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 유승민 계파의 이기는 전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미 당권을 장악하는 방법으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해버린 유승민 계파는 이준석을 이 국민의힘당이라는 목장의 주인으로 내세워 윤석열을 빨리 자기들 목장으로 오라고 요홍 내지 유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목장 안에는 사실상 한우들이 없습니다. 오로지 굶주린, 다시 말하자면 벌써 몇 해째 대권주자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굶을대로 굶어버린 하이나 떼들만이 눈들이 시뻘개서 입에 개거품을 질질 흘리면서 윤석열이라는 또는 최재형이라는 또는 김동연이라는 그리고 또 거기다 홍준표, 안철수 같은 먹잇감들이 빨리 와서 잡혀 먹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사파리장에 아차 하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눈 깜짝하는 사이에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입니다.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고 덩치가 크다고 무사하리라고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오산입니다. 더도 말고 그냥 유승민 계파가 파견한 저격수한테 그 시기를 물어뜯기는 순간 이건 반칙이다 하고 소리쳐봐야 윤석열을 위해서 호루라기를 풀어줄 심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국민의힘당이라는 목장, 아니 이 사파리장은 지금은 그 주인부터 문지기부터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요소 처처 요소들마다 다 이 하이에나 무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설사 천하의 윤석열이라도 천하의 최재형이라도 이 하이에나 떼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안철수의 그 처절한 교훈이 있지 않고 뭡니까? 이 유승민이 무리와 멋모르고 손잡았다가 한마디로 조 띄우고 불 띄우고 털까지 다 뽑혔던 안철수를 보십시오. 항상 안철수의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가면서 언제나 그 시기만을 공격했던 그 사악하고도 영악하게 이를 뜯는 자가 바로 지금 이 국힘당의 대표가 된 이준석이라는 사실은 온 천하가 다 아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윤석열에게 드리는 권고 말씀입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최재형도, 김동연도, 그리고 홍준표도 가능하면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아무리 사나워도, 그리고 하이에나 리카온 무리들이 아무리 사악하고 영악해도 버팔로나 코끼리들이 혼자일 때는 어김없이 잡혀 먹히지만 그들도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곤 할 때면 거꾸로 사자가 버팔로들한테 쫓겨서 나무 위로 피신하여 하루 종일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윤석열이라면 절대로 혼자서는 국힘당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고작 정진석이나 권성동 이러한 몇 명만을 믿고 그들이 크게 뒷심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섣불리 잘못 들어갔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바로 유승민의 한방 펀치에 얼굴이 묵사발이 되고 두 눈은 펜다곰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한 대 선방 맞고는 머리가 땡하여 있을 때 누군가는 또 뒤로 달려들어 당신이 거시기를 물어뜯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건 최재형이건 그리고 홍준표건 안철수건 절대로 섣불리 이 하이에나 떼들이 이미 고지를 다 점령해버린 목장으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목장 바깥에서 서로 만나 하나로 뭉치십시오. 그렇게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덩치를 키우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큰 무리를 지어서 들어가야지 제각기 복당이니 합당이니 또 입당이니 이런 방식으로 들어갔다가는 들어가는 족족 100% 유승민 계파에게 각계기파 당할 것입니다. 중국어로는 그걸 끄거지퍼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족족 하나 둘씩 다 잡혀먹히게 될 테니까요. 이미 김종인, 이준석이 안철수를 물어뜯고 김웅, 하태경이 홍준표를 잡아패는 모습들을 모두 다 잘 보셨잖아요.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이미 유승민 계파에게 유리한 고지를 모조리 선점당한 이 국민의힘당 바깥에서 안철수 등 말하자면 이 당 바깥의 대권주자들과 먼저 만나 그들과 함께 세력화를 하는 것입니다. 대권주자들 가운데서 이미 마음을 비운 이를테면 안철수나 황교안 같은 주자들은 필요하다면 그 어떤 포지션에서든
무슨 일이라도 다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유명한 그 성공한 왕후 장상들과 관련한 속담에 이거 리바 쌍거壮, 이거 허한 쌍거빵이라는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뜻인즉 울타리 하나를 세우는데도 최소한 3개 이상의 말뚝이 필요하며 한 사람이 영웅이 일어나 성공하는데도 최소한 3사람 이상의 영웅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승민 쪽에서는 이미 3개의 말뚝을 준비해두고 있으며 유승민 본인까지 포함한 3명이 그 페이스메이커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승민 본인이고 그리고 2사람이 보조 선수로는 바로 하태경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아마 김시현이 아닐까 하고 제가 짐작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전략이 대비하여 윤석열도 먼저 안철수, 황교안과 손잡고 홍준표는 자신과 함께 뛸 페이스메이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뛰는 과정에서 만약 누구의 힘이 더 넘쳐나고 그 힘이 남아돌아서 끝까지 1등을 바라고 달려갈 수 있는지는 그때 가서 하늘의 뜻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무조건 안철수, 황교안, 홍준표와 손을 잡고 이들을 자기 세력으로 싣고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을 비운 안철수나 황교안 말고 홍준표에게는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뛰는 조건을 제시하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힘이 더 넘쳐 최종적으로 1등까지 먼저 달려가면 그때는 그 1등을 함께 밀어준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미 유승민 계파의 소나기에 떨어져 버린 이 국민의힘당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차라리 안철수의 국민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창당하고 있는 국민혁명당과도 제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윤석열은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여 본인의 몸집뿐만 아니라 가장 크고도 튼튼한 자신만의 진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윤석열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길입니다. 그냥 그 목장으로 그 사파리장으로 혼자 들어가면 100% 죽는 길이요 100% 패배하는 길입니다. 그 패하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리라는 것은 너도 말고 동물 세계에서 하이에나 떼들한테 불알부터 물어뜯기고는 땅바닥에 넘어지는 그 코끼리나 버팔로의 모습을 상상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